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다. 국민의 권리가 구속받던 시대,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커다란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일제치하를 벗어나 해방이 되었지만 시국은 여전히 불안했다. 혼란의 와중 1948년 남원만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정부 수립 후 채 2년이 되기 전에 전쟁이 발발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국가를 재건해야 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전쟁의 와중에 불법적인 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1954년 4.4.5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지만 부통령의 민주당 장면이 당선되자 민심의 이탈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자신의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였다. 조봉암은 1959년 7월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 장기 집권에 대한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관권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자유당은 농번기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를 중심으로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계획을 세운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정권 연장 야유에 세상이 술렁였다. 첫 도화선은 2월 28일 대구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정부 당국이 야당인 민주당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등교를 강요하자 학생들은 분노했고 시위에 나섰다. 그리고 3월 5일 서울 종로에서의 학생 시위, 3월 8일 대전 학생 시위, 3월 10일 수원과 충주에서의 학생 시위, 이틀 후 부산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오산, 포항, 원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드디어 선거일, 사전투표,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완장부대를 동원해 투표소 주변을 자유당 분위기로 만들어 유권자를 협박하기, 야당 참관인을 투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대리투표 등 선거 부정이 자행되었다. 선거 결과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었다. 그러나 투표일 당일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선거에 의해 침탈되는 모습을 바라본 시민들은 분개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다. 그때 경찰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 시민 8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다. 바로 3.15 마산 의거였다.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3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3.15 선거 무효 선언을 했다. 그날 광주, 진주, 부산, 포항, 서울 등지에서도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발생했다.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4월 6일 서울에서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열기는 4월 9일 부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4월 11일 3.15 마산의거 현장에서 사라졌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학생의 죽음은 처참했다. 마산 시민들은 한 고등학생을 죽이고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권에 대해 분노하며 다시 일어났다. 제2의 마산의거였다. 그러자 4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사태 등 일련의 정국에 대해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 혼란을 만드는 자는 어디서든지 법대로 처리해서 시국을 정돈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강경 담화문이었다. 3.15 선거 이후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생들의 시위는 4월 18일 서울, 부산, 청주에서 일어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였다. 4월 18일 서울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 약 3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감행했다. 학생들의 행렬이 시내를 지날 때 시민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지지했다. 드디어 국회의사당 앞까지 도착한 고려대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했고 이후 귀교 행진을 시작한다. 종로를 지날 즈음 갑자기 100여 명의 괴한이 나타나 학생들을 마구 난타한다. 정치 깡패를 동원한 것이다. 날이 밝았다. 드디어 4월 19일 3.15 정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규탄하고 마산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 시민 시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대, 동국대, 건국대, 중앙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과 대광고, 동성고 등 고등학생들이 총벌기했다. 수십만 시위 군중은 국제정권 타도를 외치며 지금의 청와대인 경무대로 향했다. 그리고 1시 20분 학생들은 드디어 경무대가 바로 눈앞에 바라보이는 마지막 철조망 바리케이드 앞까지 다가갔다. 그때 경무대 입구를 사수하던 경비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한다. 학생들이 쓰러졌다. 이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언론들은 이날을 피해 화요일이라고 명명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심은 이미 그를 떠나 있었다. 4월 25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을 다시 깨우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오후 3시 공숭동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인 258명의 대학 교수들은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고 쓰여진 프랭카드를 앞세우고 시위를 전개했다. 교수단의 시위로 자극을 받은 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원흉을 잡아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지금 사의할 것이며 4월 26일 드디어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패한 절대 권력이 결국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5월 19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19 희생자 합동유령제가 거행되었다. 국회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공포하고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고 신문, 정당 등의 등록 허가제도 없애고 국가보안법에서 언론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의 개혁을 했다. 대학교의 학도 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가 탄생하는 등 학원 민주화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해 8월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로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4.19 혁명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는 들끓었다. 3.15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 요구, 교원 노조 등 노동, 청년, 학생운동의 활발한 전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통일운동의 전개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정의의 길을 제시해 나갔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국민의 열망을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채 군인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다. 5.16 군부 쿠데타였다. 민주주의는 다시 긴 잠으로 빠져들었다. 4.19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함성이 있다. 가슴을 열면 밀려오는 뜨거움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진 그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울림 4.19 정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있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